네. 자, 아까 잠깐 좀 쉬셨나요? 제가 이제 또 이어서 그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번에는 64개를 다 공부하는 자리라 보니까, 지금 뭐, 처음 보는 괴 이름도 있을 거고, 자주 아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모르는 분은 처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 유건자 그 나머지 건괴가 있는 거는 모두 다 상편이지. 아까 그 요거 보면서 그 앞에 상편에도 건괴 있는 걸 설명했잖아요. 이제 방금 전에 한 거는 예외인을 다 공부했고요. 여기 이제 그 상편에서는 지천택계, 천지비계, 천수송계, 수천수계. 자, 지천택계, 천이 있죠. 천지비계, 천수, 천수송, 풍천소추, 천, 천택리, 천화동인, 화천대유, 천래무망, 산천대충, 다 천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요 읽은 거, 지천택계, 천지비계, 수천수계, 천수송계, 풍천소주, 천택리, 천화동인, 화천대유, 천래무망, 그, 산천대축계, 이거 다 천자가 있습니다. 즉, 건괴가 있는 거. 이건 다 상편이 있다. 이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곤괴가 있지만, 상편에 있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예외인 거 있었잖아요. 곤괴가 있는데 상편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일양직계라 한 개의 양유가 있는 꾀다. 일양직계 한 개의 양. 이거 뭐 이제 지뢰복계 뭐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괴가 여기서 더 하고 하겠습니다. 괴가 5개의 음유가 있지만 괴에서 5개의 음유가 있지만 한 개의 양유가 누가 대장일까요? 5개 음유가 있고 한 개의 양유가 있으면 누가 대접받는다 그랬죠? 소수가 대접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양유가 대접받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 개의 양유가 깨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대장이 돼서 위지주 대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양직계 한 개의 양유가 있는 꾀는 모두 다 상편에 있으니 이게 뭐야? 지수사계 지수 지수 지는 아 이거 보면서 합시다. 음, 지수사계 지수 어, 어, 지수사계 땅이 있고 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헤쳐나가니까 군대를 의미한다. 군대 지수사계. 이것도 양유가 됐죠. 곤괴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고 상편이니까 지수사계 몇 번이 있더라. 이게 지수사계가 7번에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걸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 곤괴가 있으면서, 상편에 있는 거, 지수사계 7번. 수지비계가 있네. 8번. 8번도 수지비계 있죠. 양유 하나고, 음유. 또, 어딨나 봅시다. 지상경계 15번. 찾았어요. 지상경계. 그리고, 뇌지액계 16번. 이것도 곤괴가 있는데, 이량이 있어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지택림계. 이건 이양 있네. 풍지관계 20번. 그리고 23번 산지밖에 24번 지뢰복계. 그렇게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지수사계, 그 지상경계, 뇌지액계, 수집입계, 지뢰복계, 산지박계 요거 둘레 6개 있게 요런 것이 있더라. 그 나머지 공계가 있는 거는 모두 다 하편에 있으니 아이고 이게 좀 건전지가 다 됐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건전지가 됐다 안 됐다. 아이고 안 돼. 잠깐만 건전지 좀 가져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럼 금방요. 미안합니다. 이게 건전지가 언제 나갈지 건전지가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 아, 네. 그 나머지는 그, 그 곤괴가 있는 건 다 하편에 있으니 그 화지진계, 지화명의계, 택지체계, 지풍승계 요거 6개 그가 다 하편에 있더라.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괴에서 이름, 음요가 1개, 오양, 양요가 5개 있는 거는 모두 다 건괴에 있으며 모두 다 당연히 건괴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런 것이며 그 또한 양중 양이 많아서 왕성한 것이니 비록 중양 많은 양들이 여러 이름 한 개의 의미에 일단 열로 있습니다. 보통 요 서로 설명하다 설로 있죠. 설명하다 할 때. 근데 기뻐하다고 할 때 열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양요들이 음요에게 열광을 하래. 기뻐하나 열지 기뻐할 뿐이고 이어 이량의 한 개의 양요가 중음의 주인이 되는 것과는 아닌 것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잠깐 끄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수집입계다. 수집입계 같은 경우는 이게 물입니다. 물이 땅에 있으면 어때요? 물과 땅은 빈틈이 없습니다. 왜냐면 물이 있을 때 물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땅하고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침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빗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음요가 있지만 양요가 대장이 되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요,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계로 봅시다. 화천대유계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천대유계 같은 경우 화천대유계 몇 번 했더라? 화천대유계 몇 번 했나? 몇 번 찍겠나? 14번, 14번. 어, 14번, 맞아요. 화천대유계 같은 경우, 잠깐만, 얘를 뭘 들었다가, 음,
자, 이런 경우 원래는 유고가 모든 걸 다 주도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뭐한 얘기지만 양요가 하나고 음요가 많을 때는 양요가 실제로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음요가 하나고 나머지 양요만 음요가 사실은 대장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빼. 음요가 대장이라는 말 안 해. 그래서 표현을 뭐냐면 양요가 음요를 좋아하고 열광은 하지만 음요가 대장이 됐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음요하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 괴가 한 개의 음요가 있고 5개의 야요가 있는 거는 다 건괴가 있는 것인데 건괴가 있으니까 그 많은 양요들이 왕성한 것이니 비록 많은 양요들이 한 개의 음요를 기뻐하나 그냥 기뻐할 뿐이고 한 개의 양요가 음요의 대장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양요가 한 개 있을 때는 대장이 되는데 음요가 한 개 있을 때는 대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차별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르기를 일름 한 개의 음요가 대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왕필은 이거는 틀렸다. 아니다. 왕필이 이렇게 봤지만 왜냐면 사실은 왕필이 한 게 이치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꼭 마치 남존여비 비슷하게 해서 괜히 차별을 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꾀는 음요가 한 개인 꾀는 모두 다 상편에 있으니 이름의 꾀는 다 상편에 있으니 그 풍천소축계 풍천 그러니까 음유 한 개, 천택리께 그 천화동인께 화천대유께 요거. 자, 이거는 잠깐 볼게요. 잠깐 볼게요. 자, 풍천소축계는 뭐냐면요. 천소축계. 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가축이다. 가축할 때 집 같아서 가축 이걸 쓰잖아요. 근데 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른다라는 의미도 있고 모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으로도 읽고 축으로도 읽고 몇 가지 발음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소수가 대접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양요가 요 육사를 따라요. 육사. 미녀를. 그래서 한데 끝까지 붙들 줄 모래. 음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든 양요들이 음요를 다 따르지만 육사 음요가 양요들을 다 잡아내질 못하고 이 음요는 소인배 같아서 요거 상응하는 초구하고만 놀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양요들이 다 삐쳐가지고 나중에는 다 뿔뿔 흩어지는 겁니다. 제갈 길을 간다는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소축입니다. 크게 모은 게 아니라 작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음요가 양요를 잡았지만 작게 모으다 보니까 결국 흩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흩어진다보다도 양요가 제갈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소축이고요. 그 다음에 천택리께, 천택계, 천택, 천택리께입니다. 천택리께는요, 천택리께는 하늘에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음요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얘가 대접을 받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 제각기를 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인데, 어쨌든 천택리께도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천화동있께, 천, 화, 천화동있께는
하늘이 있고 하늘이 불 위에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의 동인은 같이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화동의 그 화천대유께서 요새 계속 그 대장동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천대유께는 반대입니다. 하늘 위에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밝겠어.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 하늘 위에 띄워놨어. 얼마나 밝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있대요. 이게 대유계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매스컴에 나오는 게 화천대유계, 천화대유계 계속 나오죠. 뭐 법인으로.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상편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음요가 하나지만 요런 경우에 다 상편으로 두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지금 한 거, 여기까지 혹시 뭐 하시는 거나 뭐 궁금하신 거나 또 하실 말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뭐 너무 많은 기회가 막 한꺼번에 막 나와버리니까 막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엄청난 분량이라 이게. 어떻게 더 진도 나갈까요?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자, 그럼 진도 나가겠습니다. 배에서 두 개의 양위가 있는 거는 뭐냐? 이런 거는 만약에 공꾀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 이런 거는 다 합편에 있다라. 요거는 공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합편에 있다라. 뇌산소각계는 요거 소각계 얘기했구나. 뇌산소각계입니다. 뇌산소각계는요, 작은 허물입니다. 허물인데 작은 허물이. 과는 과오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저게 잘못된 겁니다. 작은 잘못, 작은 실수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했다. 사실은 안 먹었는데 내 먹었어요 하는 거라든지 뭐 사실 아픈데 이게 선의의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안 아프다고 하거나 아픈데 사실은 뭐 어쨌든 그 그런 거짓말은 봐주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곽계하고는 봐요. 대곽계는 큰 어머니까 이거는 큰 잘못이거든요. 이건 소각계는 작은 어머니니까 봐줘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거와 소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뇌산 소각계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이제 요 양요가 두 개 있고 뇌산 소각계. 요거는 그 음요가 네 개가 있잖아요. 양요가 두 개고. 그래서 음요가 양요를 둘러싸서 양요가 있는데 음요가 막 둘러싸는 요거를 입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위에라 평면에라 공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가운데 양요가 있고 둘레에 음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막 짓누르잖아. 그래서 양요가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 성한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공부 들어가면요. 그래서 뇌산 소각계는 비록 곤계는 없으나 음과제, 음이 지나치는, 음이 허물이 있는, 음이 지나친 꾀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편에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이양, 두 개의 양위가 있는 거는
대개 모두 한 개의 양요가 생어하에 상하다. 요거. 요거 설명해야 되면 이량이 생어하에 가로상.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빈께죠. 이거는 이량이 밑에서 생겨났잖아. 시생, 처음 생겨났. 그러면 이 양이 생겨났는데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제자리를. 꼭 이러는 것 같아. 물 속에 풍선이나 바가지 같은 거 이렇게 엎어서 공기 들어가는 바가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누르면 밑에서 폭발력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양효를 공 같은 거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깊이 그러면 물속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음유 아래에 양효를 두면요 이놈은 생겨나다 더 위로 솟구치려고 합니다. 더 세게 어디까지 위로 최대한 올라가려고 해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요. 잠깐 그래서 공유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량 한 개의 양효가 생어하 아래에서 생겨나서 가로상 위로 올라가고 또 이체 두 개의 체가 모두 양인 거는 양이 왕성한 거죠. 이런 거는 모두 다 상편에 있으니 양이 왕성한 거니까 이런 거 다 양이 왕성한 것이니 수레둔께 산수문께 산내있께 습감은요 요때 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반복한다 학습한다는 습입니다. 그래서 감계가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중수감계를 말합니다. 습감이다. 그러니까 중수감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둔께는 수레둔께입니다. 이 둔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둔전이라고 들어봤어요? 둔전을 설치했다. 군대를 보내서 변경을 뭐 사군 육척을 세종대왕님이 뭐 사군을 개척을 하잖아요. 개척하고서 둔전을 설치했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군대가 황무지를 가서 처음 하는 건 둔입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둔은요,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게입니다. 요거 보면요. 건께, 공께 다음에 세 번째로 둔께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생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둔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니까. 그런데 아직은 나라가 걸리면 혼란기야. 그러니까 어수선한 거 혼란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께는 밑에서 생겨났죠. 그죠? 생겨났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은 험한 겁니다. 험해요. 왜 험해? 우리가 약수터 있는 물이나 물 안 먹으면 상관없고 좋지만 홍수가 나봐. 그러면 쓰나미가 몰려면 싹쓸이는 엄청 힘들어. 또 우리가 물소도 걸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께로 시작은 됐는데 앞에 험난함을 만난 거야. 시작했는데 험난해. 그 무슨 고생길인 거죠. 그게 둔입니다. 황무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황무지 개간을 사는 게 그 둔입니다. 둔전입니다. 그거를 열심히 닦으면은 문전옥답이 되는 거죠. 어쨌든 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작해도 힘든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몽께, 몽께가 산수몽께죠. 산수몽께, 수. 산수몽께입니다. 무지몽매한 겁니다. 몽은 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몽요가라죠. 율곡에서 어린아이를 깨우치는 핵심, 경몽요결. 몽. 어리석을 몽자,
그 어릴 몽자. 그래서 몽고할 때 이 몽자를 쓰죠. 그래서 몽고를 약간 비하하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수몽계. 그리고 산내있계. 산내있계는요, 산내있계입니다. 제일 위와 제일 아래 양유와 밑에는 음유입니다. 이거는요, 그 턱, 우리가 턱을 입을 쫙 벌리면은 속은 비어있고 위아래 이빨만 있잖아요. 이게 턱니자입니다. 턱니. 그래서 이게 산내 있게 이게 턱니자입니다. 입을 딱 벌리고 가운데 음유니까 입 벌린 거랑 같죠. 그리고 습감은요. 습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배운 거를 반복하는 게 학습입니다. 배워서 반복하는 거. 그래서 활을 쏠 때도 습사라고 하거든요. 활 쏘기를 반복한다. 습사입니다. 활 배운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감꾀가 중복해서 있다. 그걸 습감이라고도 합니다. 습감. 그 표현입니다. 이제 중수감께를 말하겠는데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양요가 있지만 이런 거는 그 두 개의 양요가 있는 거는 다그 상편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 천산동계, 산수몽계, 산내있계, 중수감계 이거는 다 상편에 뒀다가 반면에 양이 아래에서 생겨난다는 거다. 양이 아래에서도 생겨난다는 건 뭐라면은 진계와 감계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를 잃은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 얘기를 봅시다. 음. 자, 이게 진계잖아요. 진계, 진화련입니다. 진화련은요, 양요가 생겨나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감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양이 올라가는 거로 이상 이미 붕대 이렇게 보지 말고요.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계인데 이걸 공으로 생각해요. 공, 입체적인 공. 입체적인 공으로 보면요. 중심에 내가 사과로 생각해요. 사과. 사과의 씨 가운데에서 양육에서 뻗쳐나간다라고 보면 되죠. 사실은 요것이 양요가 음요 속에 파묻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요. 속에 있는 양요가 공에 있는 그 사과 속에는 그 씨앗 속에 있는 양요가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진깨를 음요가 있는데 밑에 양요가 생겨났잖아. 마찬가지로 양요가 잔뜩 있는 공 같은데 음요가 있는데 속에 씨앗이 사과 씨앗이 트듯이 속에서 양요가 속에서 생겨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양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는 밑에서도 생겨나고 속에서부터 생겨난다는 말이 됩니다. 자, 어느 때는 감깨를 양요가 속에 파묻혔다. 즉 마치 남자가 여자 치마폭에 쌓여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음요가 있는데 속에서부터 양요가 생겨난다. 음요가 있는데 밑에서도 양요가 생겨난다. 같은 컨셉이죠. 진화련은 이해를 많이 해. 근데 감깨도 속에서부터 양요가 생겨난단 말을 안 해. 잘 안 해. 이해를. 진깨는 많이 하거든. 근데 이걸 잘 몰라. 이해를 못 해. 왜? 그, 이제, 여서부터 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양이 아래에서도 생겨난다고 하는 거는 진깨와 감깨가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진께는 아래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감께는 시어 중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래? 감께를 공으로 생각하고 중심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발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고, 가로상 위로에 도달했다는 것은 뭐냐? 한 개의 양요가 지상 위에 이르거나, 그러니까 제 꼭대기에 이르거나 혹 득정이하라. 올바른 절 얻어. 이건 뭐냐면 가로상이라는 말이야. 위로 올라갔다. 위에 도달했다. 야, 이게 이상하게 꺼졌네. 다러상이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이 다러상이 뭐냐? 위에 도달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얘기할게요. 자, 다시. 음, 양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 올라가려고 그랬지, 양요는.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꼭대기. 더 올라가지 못할 때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임금의 자리. 임금의 자리로 다섯 번째로 올라가는 건, 다섯 번째로 임금의 자리거든.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 국회의장이라고 할까? 어쨌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걸 다 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가로상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양요가 지상 위로 올라가거나 혹 또는 정의 올바른 자리, 제자리, 양으로서 양의 자리, 되게 여기서 이제 양요로서 오의 자리에 가는 걸 되게 말하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생어하, 아래서부터 생겨나서 상, 달, 위로 도달했다는 것은 양지 창성해라. 양이 창성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요거는 책에는 양지로다. 이거 바꿔야 돼. 양지양으로 바꿔야 돼. 여기 앞뒤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요게 맞는 건데 요건 잘못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원본 책에는 틀려졌거든. 그래서 그걸 교정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양이 왕성한 거다. 창성하고 왕성한 것이고, 양이 아래에서 또 생겨났지만 불달아상 위에 도달하지 못하고, 양이 생겨나서 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음과 음이 너무 많고 양이 부족하여서, 양의 기운이 부족해서 결국 다시 올바른 정의를 잃어버렸어. 실각을 했어. 이런 거는 양이 약한 것이네. 뭐냐면은 진깨와 핵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진깨는 양이 생겨났어요. 그죠? 양이 생겨나면은, 그래. 진격하자. 올라가면 올려도 좀 달라져야겠지. 근데 얘는 제자리네. 얘도 제자리, 얘도 제자리. 올라가려다가 추락한 거야, 올라가. 그래서 결국 후퇴가 생겨. 그래서 진깨야. 웃기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표현을 정이 올바른 자리도 잃고 양이 약해서 이런 거다라고. 그리고 핵계, 뇌수핵계, 뇌수핵계입니다. 해결한다. 우리 뭐 해석한다 이럴 때 핵계입니다. 뇌수핵계 같은 경우도요. 자, 요게 아까 감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속에서부터 양이 생겨난다 그랬잖아. 시작한 거야. 속에서부터 양이 생겨났고, 얘는 밑에서 시작되거나 속에서 생겨난 거야. 생겨났지만
미미하게 제자를 못 찾아간 거야. 그냥 깨갱하고 한번 했다가 푸시시 꺼진 거야. 이런 격이야. 그래서 이 핵계는 그 뇌수액계 같은 경우는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진계 밑에서도 시작은 됐으나 결국은 제자리 온 거야. 더 진격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 그 음이 많고 양이 약해서 결국은 좌절한 케이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야해, 진계와 핵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조금 어려워서 자, 요 부분, 요 부분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나 해석되는 거. 자, 요 하나만 하고 오늘 그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 위에 양은 있으나 아래에 양이 없는 거는 근본이 없는 것이니 간계와 건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간계는요. 이게 간상년이거든요. 양요가 위에 있어요. 그죠? 양요가 위에 있는데 아래에는 없잖아. 그죠? 아래에는 위에만 있고 이거는 근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본이 없으면 뭐야? 밀려나가겠죠? 그러니까 상편에 둘까요? 하편에 둘까요? 하편에 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웃기죠? 약간 귀에 걸은 귀걸이, 이렇게 홀무커거리 같아요. 어쨌든 약간 무리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우리가 배라든지 배는 어떤 밑에가 무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파도 쳤을 때 안 넘어갑니다. 사람도 단전의 기운이 충만해야 힘들어도 스스로 회복됩니다. 단전의 기운이 약하면 좀 골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요 간께는 어? 밑에는 음이고 위만 있네, 양유가? 근본이 없고 위만 떠 있네? 별거 아니네?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하체가 약하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무술을 하거나 말을 타거나 이럴 때는 하체를 강화시켜주고 하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고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운동의 근본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건깨가 있어요. 수상건깨는요, 이게 수상건깨거든. 이 건깨는 이 수상거는 이 건깨가 다른 거예요. 이 건깨는 이걸 말하는 거고요. 수상건깨는 쩔른발이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발 쩔뚝거릴 건자입니다. 절름발이 건자. 그래서 발을 쩔뚝거리는데 삐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그 이제 절름발이에서 이거는 근본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속이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오늘 뭐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오늘 요 부분 자, 혹시 뭐 요까지 한 것 중에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사실 오늘 뭐 이게 또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 부분들은 그 이제 책 교재 보면은 뒤에 이제 평만주가 있을 겁니다. 저 넘기다 보면 평만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평만주를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걸 좀 보셔서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또 궁금한 거나 의문나는 거 있으면은 이제 카톡방이나 또 아니면은 뭐 단톡방이든 개인 카톡이든 보내주시면은 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갈 거는 이어서 나갈 건데 뭐 미리 예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64개를 다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분량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조금 천천히 나가야 되고 그 초보자를 중심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는 바람에 그 기존의 분들은 약간 좀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기존의 분들도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차분차분히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일단은 뭐, 맞추기 전에, 자, 우리, 최경 원장님 어떻게, 뭐, 머리에 쥐 안 났어요? 한 말씀 하시죠. 자, 스파이스바를 누르고. 다 저한테는 생소한데 그래도 쉽게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들을 땐 재밌는데 이게 기억에 많은 게 들어서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너무나 엄청난 분량 한꺼번에 배워서 좀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 자꾸 반복되다 보니 나는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 하고 우리 한순 선생님 한 말씀 할래? 네. 스페이스바 눌러야 돼. 그래. 목소리를 내.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 박수 한번 치시고 박수 치세요. 네, 자, 끝나겠습니다.